안녕하십니까. 더 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균형 발전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예산군이 1차 후보지로 압축됐고요. 정부는 올해 말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원은 후보지가 국공유지이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현안이 대선 공약에서 아산 지역과 중복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치적 변수에 대한 대책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총력 전 남원시의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사남대 폐기로 상실감이 큰 남원, 이제 경찰학교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활력소는 더욱더 가속도를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도민들은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작년부터 남원에 경찰학교를 유치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남원은 서남대도 없어지고 공공의대 설치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학교가 들어온다면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전라북도 이미지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남원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북 정치권과 행정이 협치를 해서 모처럼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경찰학교가 남원으로 오면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과 부산 지역에 있는 경찰, 교육생들도 수도권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또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보는데요. 남원과 충남 지역 두 곳이 함께 경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 남원과 아산 지역의 중모 공약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장을 좀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치력도 좀 함께 발휘해서 여러 변수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원은 예정 부지에 사유지가 없어서 바로 건립이 가능한 만큼 예산하고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큰 장점을 잘 알리고 평가기관에도 이게 플러스 요인이니까 좀 점수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역민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민들도 같은 지역이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찰학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남원시의 최경식 시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원시장 최경식입니다. 전북연구원의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시백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시백입니다. 예, 잠시 후에 전북경찰 직정협의회 한정민 정책국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죠 박희승 국회의원 전화 연결해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네. 예.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인지 도민들의 목소리인지 그 염원과 바람이 아주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구체적으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행자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네. 누구나 우리 도민이라면 또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이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더 오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시장님 차트도 여러 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선 시장님 또 오래간만에 모셨으니까 이제 민선 8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3년하고 4개월이 지나갔어요. 맞습니다. 남원이 진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후보 시절부터 내셨잖아요. 네. 열심히 또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셨고 네. 그 변화가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실감하십니까? 지금 이제 일부가 이제 실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3년 동안에 우리 1,500여 공직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준 그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씩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그 공모 사업만 한 7,100억 정도의 예산 확보를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 단계일 텐데 실행 단계가 앞으로 이제 2년, 3년이 이제 고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절시 남원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 남원에서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아마 초석을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과거에 남원하면 이제 관광 이미지가 그렇죠. 굉장히 부각됐었다면 이제 드론 제전이나 여러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제2경찰학교 그리고 이 서남대를 이제 전북대와 함께 글로벌 캠퍼스로 만들어낸 일.
이것들에 대한 가시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를 우리는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관광 남원하면 이제 주로 이제 광활로와 이 춘향이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예. 컨텐츠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와 예술의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서 또 복합 문화예술 단지도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 중에 예. 있고 특히 우리 남원이 이제 농업 중심 도시인데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중앙경찰학교는 지금 현재 유치 진행 중에 있지만 예. 폐교된 서남대학교에 이제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를 유치했다라는 점 그리고 전국 유소년 국립 유소년 훈련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설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까지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바이오 산업 드론에 관련돼 있는 거 스마트 농업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구축해 놨다라는 거 이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지금 다져지고 있는 점이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활력이 넘치는 남원을 보시려고는 하면 2, 3년 뒤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까지 공모 사업을 했던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걸 만들어 갈 것인가가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뭐 하실 말씀 많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2중앙경찰학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우리 김시백 센터장님을 모신 이유가 이 중앙 제2경찰학교가 남원에 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 있는가 좀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할에 걸맞는 준비 남원시의 상황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중앙경찰학교가 사실 그 제2중앙경찰학교가 그 왜 지금 지어졌느냐라고 그렇죠. 측면을 봤을 때 사실 현재 충주에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가 이제 1984년에 지어서 이제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경찰 교육 입장에서도 그 사이버 수사나 아니면 과학 수사 그런 것들 교육 수요가 늘어나게 됐고 또 초기에는 그 6개월 교육 기간이었다 점점 8개월 지금 9개월 점점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 기수당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의 충주의 중앙경찰학교가 이제 수요를 커버 못하니까 경찰청 차원에서는 즉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일단 후보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작년에 일단 남원이 일단 1차 후보지가 돼서 저희도 지금 도청에 의해서 전북 도청의 의뢰로 저희가 용역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 진짜 남원이 경쟁 지역인 아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예비 타당성 수준의 그런 그 타당성 검토 그 기준에 따라서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남원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일단 분석을 해봤었고 지금 그 결과 어느 정도 남원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 좀 정치적인 문제 빼고 일단은 그런 순수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예. 충주에 있는데요. 시장님 그냥 정서적으로 저도 전주 시민이고 도민이기 때문에 아산 예산도 충청도고 또 실제로 예. 이제 17개 광역 시도로 구분을 해서 놓고 보자면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오면 남원은 사실 우리 전북 안에도 있긴 합니다만 전남이나 우리 영남과도 교통 유충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산이라고 하는 요즘 키워드를 놓고 본다면 이제 정서적으로만 놓고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이 정서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명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좀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충주가 이 검은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충주에서 교육받는 걸로 하고 이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영호남 중심지인 남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학생들의 교통 접근권, 접근 편리성을 놓고 보면 제주나 이 영호남권에 있는 그 남부권에 있는 이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관들을 뽑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이라면 이제 경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임용돼서 발령 전에 교육을 받는 교육생.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남원의 경우는 차제에 이제 달빛 내륙철도까지 개통이 되게 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의 철도 그리고 전라 KTX 역사가 다니고 있고 2개, 3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접근권만큼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의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산 예산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남원 후보지가 네. 어느 지역이고 네. 이 아산 예산과 비교했을 때 어떤 네. 장점을 갖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말씀 나눠봐야 될 텐데 우선 뭐 김시백 우리 센터장님 말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아산과 예산과 더불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최경 시장님 먼저 그러면 차트가 있으시니까 예. 먼저 좀 하실까요? 이게 이제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네, 잘 보입니다. 지금. 네,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지금 그 아산과 예산의 경우에는 저 위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경사도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 그 경찰청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의 전체 면적이 100만 평방미터의 기준인데 예. 우리 남원시의 경우에는 160만 평방미터를 저희가 제한을 했고 아산과 예산은 그 100만 평방미터 정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참고로 우리 남원시의 그 부지는 전체 기재부 소유의 땅이고 국가 땅이네요. 맞습니다. 아산시의 경우에는 55%가 사유지입니다. 예. 그리고 예산의 경우에는 75%가 사유지인데 문제는 이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사면은 절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반 비용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2,5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입지의 여건이나 교통 접근권을 놓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찰관들이 이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는 용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고 두 번째로는 인허가에 관련돼 있는 문제 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느냐의 문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 저희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다 기재부 소유이기 때문에 예. 100%가 기재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의 입지 여건을 놓고 또 이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보면 이게 BC 분석에는 분명히 이 평가 항목이 포함돼서 이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평가가 언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BC 분석을 진행 중에 있고 예. 빠르면 뭐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는 좀 지켜보고 있는 건데 아마 BC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입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저의 어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정서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여기에 플러스 방금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산 예산과 비교했을 때의 네. 부지의 면적이라든지 부지를 이제 매입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는 신속함,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비용 절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김시백 센터장님께서 우리 최경 시장님이 준비해 오신 차트대로라면 누가 봐도 아산 예산과 비교했을 때 우위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전문가로서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뭐 그 편익으로 여러 가지 뭐 유사한 경찰 관련된 기관들이 집적화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편익을 반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기관 끼리의 그런 집적화는 사실 집적의 편익이 거의 없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고 그리고 보통 산업단지나 그런 거는 집적의 편익이 있지만 그런 교육기관은 서로 독립된 기관들끼리 그런 협력 그런 게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집적의 편익이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의 미비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공모 차원에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다 했었는데 그 아산이 과연 비수도권이 행정적으로 비수도권이지만 여기가 과연 비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 삼성이 대기업 입주하면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현재 40만까지 됐고 한 10년 내에 50만, 60만까지 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수도권 전철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맞습니다. 과연 비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확실히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비수도권을 전제로 했다면 아산은 당연히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그걸 차치하더라도 일단 그 경제성 분석이나 지역 낙후도나 그런 걸 분석했을 때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비 그 측면에 저희가 대략적인 추정 결과를 했었는데 한 남원 같은 경우는 한 6,5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9,2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남원이 한 2,60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아산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사도나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조사했을 때 사실 그 경사도가 있는데 그 안반 비율이 어느 정도냐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저희는 아주 기초 수준에서의 발파 수준에서의 비용을 추정한 거고 만약 거기에 발파 난이도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9,200억이라고 이렇게 추정했던 사업비보다 더 넘는 거의 1조까지 갈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그 편익 분석을 사실 정확하게는 하지는 않았지만 편익 분석을 했을 때는 사실 좀 이 부분에 이제 좀 남원이 아산보다는 좀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저희가 비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한 156억 정도의 편익을 오히려 더 이득을 비용 측면에서는 네네. 가져가는데 실제로 이용자 편익이라고 해서 그런 걸 조사했을 때 아산이 한 연간 94억 정도 남원보다 더 많은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156억 정도의 남원이 유리하고 편익 측면에서는 아산이 한 94억 정도 유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비용 경제성 분석을 진짜 객관적으로 한다면 남원이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제 얘기 아까 시장님께서는 경제성 가지고 일단 한다 했는데 사실은 예타처럼 한다면은 경제성 분석 한 30% 정도 전체 평가에서 30%고 지역 균형 발전 지표가 30에서 40% 정도 차지합니다. 오히려 경제성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경제성 지역 균형 발전 그러니까 예타에서 지역 낙후도 지수랑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역시 예타 KDI 수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남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전체 167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87위, 아산이 42 정도고 이거를 점수화했을 때 남원이 0.71, 아산이 0.3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서 네. 지역 낙후도에서도 여기서도 분명히 플러스가 엄청나게 큰 게 이게 가중치를 반영하더라도 상당히 큰 점수 차를 여기서 확보할 수가 있고 또 비용 대비해서 지역 부가가치 얼마나 효과를 주느냐. 그 활성화 지수도 역시 평가를 했을 때 남원이 아산보다 2배 정도 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책적 평가에서 아산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경제적이나 경제성 분석이나 지역균형 발전에서는 남원이 아산보다 유리한 건 확실합니다. 예. 그 정부의 의지 또 이제 경찰청의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겠고 지금 아산 예산은 혹시 단일화 움직임으로써 집중력을 지금 더 가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정말 이제 1대1 경쟁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인데 우리의 논리가 정확하게 지금 투영될 수 있도록 이제 지금부터 이제 노력은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 1차 이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꾸준히 제가 이제 국회에 다니면서 이런 설명과 제안과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그리고 여타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그 검토의 문제, 정무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복합적으로 많이 다뤄왔는데 우리 지금 김식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말로 필요한 데이터인 거고 이번에 지금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예비 타당성 BC 분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제에 예타를 했었을 때 과연 실데이터에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여건을 가지고 이번에 BC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시혁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데이터가 아마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박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가가 결정할 문제는 국립기관들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이제 공공기관들을 이양을 하고 있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생기는 국립대학교마저 국립경찰학교마저 이거를 수도권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아무리 정무적이어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지난 16일 날 국무회의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바로 균형 발전이다.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비용도 좋고 환경도 좋고 접근성도 다 좋지만 국가가 지속 가능성 있게 균형 발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잠깐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경찰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부지 면적이 100만 평방미터이지만 저희는 160만 평방미터를 제안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앞으로 미래의 사이버 경찰관 그리고 경찰관들이 해야 될 그 학습의 내용들이 상당히 다변화돼야 될 것 같고 예. 다양화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정해져 있는 그 부지의 내용이 아니라 좀 더 그 학습 장소가 넓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부지에 유리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김 박사님 말씀을 주셨지만은 아산 쪽에서 뭔가 이거를 이제 직접화,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을 경찰 기관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이 경찰병원까지 포함해서요. 맞습니다. 경찰대학교, 경찰병원 또 이 경찰 학교까지 하게 되면 경찰대학교는 간부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는 거고 이 제2중앙경찰학교는 일반 경찰관들을 육성 양성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두 기관들이 밀접하게 직접화되어서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의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몇 점의 포지셔닝을 주고 또 비용은 몇 점의 포지셔닝을 주어서 과연 이게 국가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복합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좀 맞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영원한 도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국회에 가서 영호남 도민 1000여 명이 올라가서 남원에 대한 그 유치 지지와 함께 저희가 이제 포럼을 같이 했었었는데 예. 그야말로 이제 그 영호남 도민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이제 아마 조만간 할 계획인 이제 경찰관들은 그 노조가 직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예. 각 그 광역 시도별로 이제 직장협의회 본부가 있는데 그 전 본부 충남북 본부까지도 남원의 남원의 입지 여건을 봤었을 때 위치해야 된다. 예.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이다라고 하는 그 지지 성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한정민 정책국장 또 연결해서 또 상황도 한번 또 확인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좀 더 해보고 싶고. 근데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그 아산에 이 경찰 학교가 들어갔었을 때와 남원의 경찰 학교가 있었을 때의 그 비교점은 정말 심각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한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또 포커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시배 센터장님, 비수도권으로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정말 이 균형 발전 측면에서 아까 우리 최경 시장님이 국무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언한 내용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논리적으로 정말 맞는 얘기 같아서 비교를 좀 한번 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 지금 균형 발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측면에서 이 남원과 아산 예산. 네. 그 방금 다 설명을 아까 드렸었는데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아까 그냥 그 KDI에서는 그 지역 그 해당 시 기초 지자체별로 지금 지역 낙후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다 순위를 다 매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원 같은 경우는 이제 87등으로 한 전체 기초 중에서 한 중간보다 좀 하위권에 있고 남원 같은 경우는 42등으로 거의 이제 비수도권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의 차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개발했을 때 지금 KDI 예비타당수 조사에서도 그 지역에서 동일한 비용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낙후도 지수가 개선되느냐,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느냐라는 걸 저희가 분석했을 때 남원이 더 크게 발생한다라는 걸 제가 그 효과가 이때 나타나고 그 규모가 아산보다 더 2배 정도 더 크게 발생한다라고 일단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또 결국 지역이 얼마만큼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 생지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하느냐라는 걸 또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보통 그런 효과를 하면은 그 공사 그 개발 그 건물 건축할 때 들어가는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그 경찰학교가 남원이든 아산이든 두 군데가 들어갔을 때
결국 거기에서 교직원들도 살고 또 교육생들도 거기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외출하면서 거기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걸 봤을 때 남원 같은 경우는 GRDP가 한 451억 정도 창출해서 지역의 기억을 하는 걸로 했고 또 고용도 한 900명 정도 일자리 창출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나 그런 인구 유출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심각한 남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제2중앙경찰학교가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아산 같은 경우는 이 제2중앙경찰 학교 없어도 일단 그 정도 지금 매년 이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역에서 먹고 살기 힘든 지역에 먼저 이런 거를 해줘야지 알아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데보다 지금 더 지원을 해줘야 남원을 더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지휘경찰학교 더불어서 최경 시장님 경찰 수련원 또 경찰 특성화국까지 육성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중앙경찰학교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이제 그건 별개로 사실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경찰청 내부에서 이제 수련원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전국에 지금 이제 9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변산 쪽에 있는 수련을 이제 폐쇄를 시키면서 하나를 지금 더 전북 지역에 지금 이제 만들려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우리 남원이 지금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이제 타당성 검토에 관련돼 있는 예산만 내년도에 그 반영을 하게 되면 수련원 유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중앙경찰학교하고 수련원을 국립기관을 가지고 와서 우리 남원시에 지금 이제 교육발전 특구를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의 그 초고령화, 저출생이 심각합니다. 저출생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교의 학생들을 뽑기가 어렵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통폐합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도 지금 현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아까 이제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단위 스마트팜 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60헥타르 정도를 조성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스마트팜 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국립기관을 만약에 유치를 해서 교육발전 특구의 그 사업의 영역에 포함시키면은 고등학교에 경찰학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경찰학교 학생들을 그 학과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지역 내에서의 학생을 뽑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게 되면 우리 고등학교도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박사님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경찰 경찰 학교와 수련을 하게 되면 지역 내에 거기에 실근무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도 또 뭐 필요하면은 대학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 내 특성화되어 있는 도시의 형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경찰 특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거고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경찰 수련원이나 또 경찰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이 근무자들에 대한 정주 여건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그 예산과 아산이 지금 통폐합하는 거에 대한 언론 단위로 그러니까 단위로하는 거에 대한 언급을 주셨잖아요. 1차적으로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충청남도인 건 맞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김시혁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아산이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거는 너무 욕심이 아닐까. 예산이 그만큼 낙후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설령 충청남도에서 예산과 아산이 그 뭐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저희 남원에서는 남원만의 뭔가 그 장점들을 만들어서 꾸준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총력전 남원시의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 김시백 경제동향 분석센터장, 남원시 최경 시장. 이번에는요. 전북경찰 직정협의회 한정민 정책국장을 연결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시죠. 자,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경 시장님도 언급을 한번 하시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경찰 직장협의회의 생각, 의중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저희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요,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게 만드는 조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아산이나 남원을 비교했을 때 어디로 제2중앙경찰학교가 가야 되는지는 우리 현장 경찰관에서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문제는 단순히 지역 현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을 받는 경찰관들의 편입, 즉 누구를 위한 교육기관인가가 먼저 고려돼야 됩니다. 예. 현재 경찰 교육기관은 충청권에만 몰려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결과 영원한 교육생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지역 간 교육 기회의 불균형, 영원한 경찰관들이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교육의 기회가 왜 한쪽으로만 쏠려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요. 예. 경찰 조직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남원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한정민 정책국장님이 근무하시는 곳을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뭐 모든 걸 다 터놓고 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네. 전북 특별자치도 안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원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직장협의회 그러니까 영남 호남 할 것 없이 이 경찰 직장협의회에서도 이런 생각이 대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남원 운봉 허브밸리에서 그 경찰관 직장협의 영원한 본부장하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 남부, 부산, 제주 경찰 직장협의도 참석한 1000여 명의 그 시민도 참석했습니다. 결의를 가졌었거든요. 예. 그때 그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에 유치돼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예. 이들이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서는 게 단순히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호남 전체 경찰의 편의성과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현직 경찰관에게 너무 거창한 범위를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충주 경찰학교에서 교육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예. 그 교육기관으로서 어느 위치가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교육생으로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경험치를 되살려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좀 오래된 기억인데요. 예. 오늘이 9월 18일 녹음 날짜로 말씀드리고 있죠. 예. 오늘이 1987년 9월 18일 충주 경찰학교 개교 기념일이에요. 그렇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날인데요. 예.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는 아주 열악했어요. 그 한 방에 12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숙박을 했었는데 이런 건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9일 날 내일 예정된 토론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외국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8개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4개월 그리고 집중교육 4개월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중앙경찰학교가 필요한데 그때와 비교해서는 많이 발전을 했겠지만 경찰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경찰에서 요구하는 역할은 점점 강화되고 있고 또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교육도 달라져야 되고요. 시설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가 오래되기도 했고 또 지금 아까 우리 최경영 시장님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우리 북부와 남부로 나누었을 때 또 영호남의 가운데 위치한 남원의 접근성 또 공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이 선택하기에 선택권이 더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남원의 입지가 참 최적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현직 경찰관들한테 이걸 문의를 했었어요. 아산이냐 남원이냐 이야기했을 때 영원한 직원들은 제주까지 포함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하루 종일 길 위에서 시간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곳? 이곳이 남원이다. 아산이 흔히 경찰 교육은 집적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밀화가 됐고요. 편중화된 겁니다. 맞습니다. 남원을 가져온다면 이런 거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또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예. 확장성도 확보가 되는 거죠. 예.
최경 씨 한 말씀 하시죠. 굉장히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이 경찰 직장 협의회라고 하는 곳의 입김이라고 할까 목소리 아무래도 경험을 해본 선배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교육기관이 중요한 것인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용자 입장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 시설을 누가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입지의 선정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도 뭔가 이 비시 분석도 좋지만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찰관들 또 사용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물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의견을 집중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답안지를 다 주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네. 아무래도 이런 이제 국가기관이 이제 신설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 영향력이랄까요? 정치적 개입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학교 부지 선정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을 직접 받는 경찰관들의 처우, 그리고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현장 경찰을 중시하는 교육 철학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역시 정치적 논리로 흘러간다면 경찰 교육의 가치는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 영원한 경찰관들의 일치된 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에서 뭐 진행자의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들으면 들을수록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이 전북의 남원을 뭐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 전체적인 제주까지 포함해서도 또 국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어디가 최적지인가에 대한 생각은 아마 큰 변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한정민 정치국장이었고요. 이번엔 지역구 국회의원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순창 지역구의 박희승 국회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뭐 현안 해결도 풀으시랴 애쓰시고 또 예산 확보하시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남원 장수 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지역구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떤 노력하고 계실까요? 지난 9월 4일에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저를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전북 현안 논의를 했는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방송이 나갔을 때는 아마 전북 의원님들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가 전북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북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남원 유치가 왜 적절한지 왜 해야 하는지 여러 지역균형 발전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분을 좀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우리 남원이 강점이 영원함의 중심지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후보지 일대가 모두 국유지라 예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또 경사가 또 완만해서 향후 추가 시설 확장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남원은 예로부터 이제 정감록에 10승지로 기록된 만큼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고 또 경찰 최초 호국의 인물로 선정된 고 차이력 경무관의 주요 전적지이기도 합니다. 신임 경찰관들이 경찰 정신을 배우는 민생 치안 교육을 위한 최적지라고 보입니다. 올 10월까지 아마 연구 용역을 마치고 11월쯤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원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만이 아니라 영원함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치권에서도 이제 서로 경쟁다운 경쟁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5극 3특 체제에서 어느 정도 수도권 1극 체제를 좀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에서 기대치가 더욱더 남원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부의 방향성과는? 이재명 대통령님도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은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남원하고 경쟁하고 있는 아산, 예산도 물론 좋은 후보지이지만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남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예. 남원의 인구가 세 곳 후보지 중에 가장 적고 특히 아산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또 행안부가 고시하는 인구 감소 지역도 세 곳 후보지 중에 남원만 유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예.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현황만 살펴봐도 전체 31개 중에 수도권이 9개, 충청권이 14개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과 호남은 각각 3개밖에 되지 않아서 예. 어쨌든 교육기관 분산 배치를 통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을 꼭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선 당시의 후보는 이 남원과 아산 지역 공약에 이 모두를 포함하면서 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충남 도지사의 어떤 강한 발언도 있었고 해서 결국 이게 정치적 영역 안에서 이제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힘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러 명분을 가지고 BC 타당성 여러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이 두 가지 다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이 사업이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충남에서 가져가려고 정진석 비서실장 측에서 시작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전국에 47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는데 마침 또 이상민 전 장관이 저하고 연선 동교를 해서 좀 남원을 지원을 해서 남원이 그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 공약 중에서도 남원하고 아산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에 안 넣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아산으로 먼저 공약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또 표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남원하고 아산 양쪽에 지금 공약을 넣었던 것이고요. 대신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편들지 않고 그런 취지였고 그래서 현재 지금 연구 용역을 걸치고 있고요. 저는 현 정부가 공정하게 결정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작년에 9월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남원 설립을 지지하는 성명도 발표했었고 또 6월 영호남 경찰 직장 협의회 회장단이 남원 지지 결의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예. 저도 작년 9월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여러 분 모셨고 11월에는 또 작년 여야 전북도당이 공동 주최하고 여야의 영호남 광역시도당이 후원하는 대토론회도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2중앙경찰학교가 설립된다면 바로 영호남 협치도 될 수 있고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중앙 제2경찰학교 유치하는데 더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 부분 지금 우리 의원님 상임위가 법사위에서 다시 보건복지위원회로 오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반드시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정청래 대표도 전북을 방문하고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가면서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춘석 의원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내란 탄핵 상황에서 지금 법사에 가 있다가 다시 친정인 보건복지로 보름 전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없는 사이에 보니까 또 약간의 그 공공의대 설립이 좀 뒤로 밀리는 듯한 법안이 그런 걸 발견했고 그래서 제가 복귀해서 이제 정은경 장관님도 뵙고 계속 우리 같은 복지 의원님들하고 남원 공공의대를 우선적으로 하자 이런데 지금 의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 필수 지역으로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국민의 생명 건강에 필수적인 이런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 인력이 부족하고 대도시 수도권으로서 의료 인력이 집중해서 격차도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남원에 같은 경우는 사실 2018년에 예산까지 책정하고도 지금 법안 통과가 안 돼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지 의대 정원 증원과 또 직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갈등을 빚을 일도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그 의사들은 그런 공공의대 설치에서 원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서남의대 TO가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먼저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먼저 지금 기재부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39억 정도. 예. 그래서 저는 올 연말 전에 아마 법안 통과가 꼭 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여기에 들어야 될 텐데 혹시 뭐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쨌든 뭐 남원의 뭐 최경식 시장 등도 이러한 노력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예. 남원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한마음 뜻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한 몸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원 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박희순 국회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노력할 수 있는 준비는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김시백 우리 센터장님께서 분석을 또 잘 해주셨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오늘 하실 말씀 중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 또 추가로 좀 더 강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용역의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예.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경찰청의 입김이 그 행정 편의적인 그런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더 먼 미래를 급하기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또 결국은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받아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이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서 탈락이 됐었던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그 기재부에서 바라보는 이 제2중앙경찰학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부정적인 것도 약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일단 할 때 결국 경찰청 입장에서 최종 후보지 선정할 때 그 직접적 편익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직접 편익보다는 진짜 예비 타당성에서 통과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성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다 해서 예타에 대응할 수 있는 예타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후보지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고 그 후보지가 바로 남원이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결국 예산이 결국 사업비가 한 1,600억 정도 2,600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거기에 또 남원 같은 경우는 아산에 비해서 한 50만 평 예. 50만 평 더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가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미래 확장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2,600억 절감한 걸 가지고 다시 그 나머지 추가 확장할 수 있는 더 경찰청에서 생각하는 더 부가 시설 그 추가 시설도 또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지금 아산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미래 발전 가능성이 아산은 매우 낮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남원이나 전라북도에서 어필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우리 남원의 경우는 이제 한 55만 평방미터를 지금부터 저희가 제한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부지 확장성, 이용 편익성 그리고 이 시설을 누가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국토 균형 발전 차원 또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운봉 예 맞습니다. 있죠? 이게 지금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산이 지리산 바래봉이거든요. 예. 이 평탄화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예전에 지금 여기가 이제 그 가축 유전자원 부지였거든요. 예. 근데 가축 유전자원 부지였는데 이게 함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립기관이 있다가 이 함양으로 이전을 했어요. 뭐 때문에? 구제역 때문에. 그러니까 가축 유전자원 부지의 그 시설들이 타 시설로 이전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 있는 그 국립기관 그 시설이 이게 비어버린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다른 어떤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 건 맞지만 이 지역에 새로운 기관들을 집어넣어서 뭔가 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또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적인 판단에 앞서서 과연 이게 이 기관이
어느 곳에 위치를 해야만이 더 효용의 가치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막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물론 이제 우리 남원시 입장일 수 있고 또 아산과 예산의 경우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산과 예산은 갖춘 게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남원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한석 99석 가진 곳이 한석 거를 탐낸다고 하면은 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좀 도덕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에는 씁쓸함이 있습니다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말씀하신 대로 국가균형발전, 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 또 방향성도 맞고 여러 여건도 맞고 대통령께서도 운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예. 상생 발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국가가 각 낙후되어 있는 지역만 그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우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막 그 수많은 농토와 또 수많은 가옥들과 수많은 시설들이 그야말로 이게 황폐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깊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뭐 지금 에너지의 대전환 시대에 용인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수많은 전기를 결국 지방 지역으로부터 끌어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 어찌 보면 그 피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 지역민들 그래서 사람도 떠나고 청년 인구 유출률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전북이고 남원의 인구 감소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이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맞습니다. 국가가 좀 균형을 이루고 우리 그리고 단순한 균형 논리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명분을 갖고 있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최경희 시장님 그나마 이제 민주당 정부 속에서 민주당 맞습니다. 자치단체장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대부분인 이 전북 안에서 우리 전북이 정치 르네상스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국토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회와 정부의 주요 보직들 또 정당 안에서도 이럴 때 바로 이 정치적 힘을 또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맞습니다. 결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을 묶어낼 수 있는 것은 뭐 단체장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국회의원이 더 뛰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르네상스라고 해서 그거를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묶고 엮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동안에 사실 우리 남원 시민들은 그야말로 이제 염원의 염원을 하고 계시지만 영원한 도민들이 함께 해주신 것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네요. 그 이전에 이제 이 광역 단체장님들 영원한 도지사님 시장님들이 함께 우리 남원에 지지를 해주셨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직장 협의회에서도 이제 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시장으로서는 그 일할 만 나고 일하고 더 쉽고 일해야 되겠다는 더 책임감을 느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 전달이 돼서 우리 대통령께서 주창하고 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검토가 좀 더 깊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뭐 2036 국내 후보지 도시 개최를 놓고 보더라도 분산, 연대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리고 사후 관리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도 서울을 이기고 전주가 이제 후보지 도시로 선정이 된 부분도 그렇고 모든 어떤 방향성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시백 센터장님은 이제 연구원이시긴 합니다만 연구 내용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찰청의 아까 뭐 입김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용역에서는 저희가 이용자 편입뿐만 아니라 만약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입을 추정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남원하고 아산 경찰학교 측면이 아니라 남원하고 아산하고 비교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업 남원 경찰학교 남원에 이제 중앙 경찰학교 유치하고자 할 때 좀 더 이제 남원이 영호남 아까 말씀하셨죠 영호남의 자원을 활용해서 좀 지역 상생형 경찰 교육 도시 이미지를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효과 남원이 아산에 비해서 더 뭐가 더 강점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경찰청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디업으로 이렇게 하는 쉽게 몰고 가지 않도록 우리가 여론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KBS와 같은 언론이 더 자주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더 이 여론을 형성하고 또 수렴도 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앙 제2경찰학교 유치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서 이제 시장님 또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이 공공의대 아까 그 우리 박혜승 의원님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더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완결 지을 수 있는 그 시점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공공의대 뭐 공공 그 의료 전문 대학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워낙 이제 의대생들의 어떤 그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공공사관학교로 지금 현재 명칭이 되면서 의료 필수진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맞게끔 뭔가 이 정부가 준비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연말 정도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남원의 공공의료진 그 학습 시설은 기존에 있는 의대생들 증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남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49명의 학생들을 용도 변경하는 거예요. 일반 의대생이 아니라 공공의료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남원시는 이 부지를 확보를 해놨거든요. 50% 이상 지금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이런 국립시설이 됐든 공공시설이 됐든지 간에 사업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지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차기 대안은 또 뭐냐면 글로컬 캠퍼스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부지인 서남대학교에 이 의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대 건물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좀 더 신속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필요합니다. 이런 국립기관들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맞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더 놓고 말합시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총력 전 남원시의 전략과 과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들으시면서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표현을 떠나서도요. 논리적으로 명분도 그렇고 또 정부의 방향성도 그렇고 남원이 상당히 최적의 입지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영호남의 염원이기도 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원시의 최경식 시장 그리고 전북연구원의 김시백 경제동향 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연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